고생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여기 소경철도 있어요.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남부경기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화영의 범죄는 궁극적으로 이재명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참 길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온 건데요. 이런 혐의입니다.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죄, 쉽게 말했어요.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이런 등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총 합쳐가지고요. 합쳐서 징역 9년 6개월이고 벌금은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좀 다뤄보고자 하는 부분은 대북 송금 관련 혐의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쌍방울이 북한에 보냈다는 그 300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이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는 500만 달러가 있고요. 이제 예.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500만 달러.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된 대가 300만 달러가 있는데 지금 판결이 이제 전체적인 판결문을 입수를 못해서 아주 구체적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온 걸 토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 아닙니까? 그 중에 아마 뭐 이렇게 분할해서 갔기 때문에 200만 달러 정도를 인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지사고, 그다음에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북을 위한 대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공소장과 범죄 혐의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모 관계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방북 비용 중에서 가장 확실한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이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방북 비용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낸 것이 인정이 된 거고. 그러면 이 돈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을 위해서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전부 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줬다고 이거는 법원이 인정했어요. 다만 이거는 쌍방울 측에서 자신들이 뭔가 잘 하기 위해서 북한에 보내는 것이고 이게 여기에 이제 이화영이 관여가 안 됐을 뿐이라는 거고요. 뒤에 이제 쌍방울에서 뒤에 보낸 300만 달러 이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성격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200만 달러는 다 인정되고 한 100만 달러 정도는 뭐 당시 북한 총국에 있었던 정치 총국에 있었던 그 리호남이 갔을 뿐이고 3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는 이화영이 관여돼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인정된다라고 지금 법원이 판시하는 겁니다. 김현미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문계와는 결이 조금 다른 비주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 남북관계 개선 이후 향후에 있는 대권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북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길에 이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썼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인사권자로서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위직 자리에 있었던 인사고 예. 이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직에 오기 전부터 쌍방울과의 오랜 관계를 맺어져 왔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에게 오늘 선고됐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과정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앞으로 더 속도감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층 부장님.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북한의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건넨 돈이 총 800만 불이에요. 이 중에 먼저 보낸 500만 불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고 뒤에 300만 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게 지금 검찰의 구도였는데 앞에 500만 달러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김성태가 보낸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300만 불.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북한에다가 500만 달러를 이미 보낸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 300만 달러를 왜 보냈겠느냐. 사업이 아니라 방북 비용,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준 것 아니냐. 그래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성층 부장님. 그래서 지금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예.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좀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판결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난 건 아니고 뭐 1심 판결이지만 1심 판결만 나더라도 재판부의 판결은 다른 재판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재판부도 아마도 이 사안의 이 정치적 파장력을 좀 고려를 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은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도 계속 주장하고 있을 것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잉 충성한 것이다.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인지 여부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처음에는 그 작년에 진술을 한번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보고했다고 했다가 그것은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있어서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결국 이런 증언들이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봐야겠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번 재판은 이화영 씨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서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볼 거고요. 일단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화영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그리고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 오늘 판결이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큰 건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정 교수님, 네. 오늘 아침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민주당의 일련의 행동들, 주장들을 보면은 이화영 씨가 이번 1심에서 이렇게 재판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 1심 선고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더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타격이 크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상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본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강하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재판 결과를 저는 뭐 아마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식의 아마 입장을 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1심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 지금의 변호인들의 논리가 뭐냐면 대단히 편파적 증거의 치사 선택에 의한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변호인들이 편파적 증거의 치사 선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최근에 불거졌던 국정원 문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이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국정원 문건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하영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국정원에게 노출됐고 그래서 국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본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문건인데 그 문건이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원은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그러니까 지금 대납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일종의 투자였다는 개념으로 지금 국정원 문건은 그렇게 지금 적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지금 이 변호인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편파적인 이 증거의 치사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1심 재판은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측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아마 당력을 총집결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